네, 안녕하십니까. KT 이석조입니다. 좀 전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고민하신 부분이, 저희 연구과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이틀로 잡은 것은 스마트 안전 관제 시스템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인데요. 이 스마트 안전 관제 시스템을 저희는 현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수단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보고되는 내용이 제대로 짓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신뢰성들을 저희 관제 시스템을 통하면 좀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3차원도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서 그 실제 현업에서 느끼신 점들을 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일단 연구 개요 쪽 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2년 반인데요. 한 2년 정도죠. 한 2년 정도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본 연구과제에서 KT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하는 게 저희 KPI고요. 이 스마트 안전 관제 센터와 그리고 이 스마트 안전 관제 센터를 운영하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저희 연구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센터가 중앙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단위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이 다른 연구기관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공공데이터, 아까 말씀하신 기후정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오는 것을 지금 수집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토부 쪽 발주기관들하고 연계하는 거나 건설사랑 연계하는 것, 그리고 CSI 정보 쪽하고 연계하는 것, 이렇게 연계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은 이제 건설 현장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현장 중심의 건설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안전 관련 법제도 쪽, 말씀하신 건지법이든 다른 법들도 같이 해서 필수 프로세스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중심에서 이제 건설 안전 관제 시스템이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도 분석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쪽에 제시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가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내용은 이제 맨 마지막에 테스트베드 실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시범 적용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KT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요, 1차년도부터 저희가 연구과제 6차년도까지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라인으로 가고 있고요.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 이게 스마트 안전 관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서 3차년도에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데이터와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센터 구축하는 부분은 지금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의 일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차년도에 이제 구축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이 완료된 센터와 운영 시스템이 이제 4, 5, 6차년도에 테스트베드에 적용해서 실제 돌아가는 모습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구개발 내용인데요. 저희가 1차년도부터 해서 계속 발주처 요구사항들이 어떤 게 있고, 현재의 각 건설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건설사의 본사에서 운영하고 계신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다른 쪽 수자공사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들, 발표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 쪽 공공기관 쪽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위험평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저희 관제 시스템이 반영이 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능들을 좀 도출해서 그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작년에 그 상세 설계를 좀 진행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뼈대를 좀 갖췄습니다. 여기에 대고 올해 좀 더 추가하고 있는 내용은 그 법제도 쪽에서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현장과 그 어떤 본사 쪽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시스템화하면은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전체 기능을 좀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저희 2000년도에 이제 공통 기능 쪽을 조금 구현을 했었고, 3000년도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나 관제 화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기본적으로 연계가 되는 시스템들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인 연계 시스템이 오픈 API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연계되는 시스템들은 타 기관이나 타 서비스나 이쪽에서 쉽게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제도 쪽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걸 해본 건 아니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프로세스들을 좀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나온 거나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온 거, 그리고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 있는 안전보건체계 가이드북에서 나온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사를 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발주처나 이게 시공사에서 좀 핵심적으로 가져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프로세스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시스템에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 건설기술 각각을 보면요,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 보면 이제 이런 안전보건조정자나 안전관리비에 대한 내용,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 안전시공 보고에 대한 내용, 이런 건설사고 발생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사고 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교수님이 LHC 공사도 말씀하신 2시간 내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현장 측면에서 보면 아까 좀 전에는 발주처 측면에서 나타나는 법제도적인 프로세스였고요. 이 현장 측면에서 이제 해야 될 법제도적인 측면을 좀 분석을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그런 설계 안전성 검토라든가 구조의 안전성이나 거의 다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안전등급 일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도 현장에서 준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러면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하고 그 본사에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기능들은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프로세스들을 기능화하시면은 이 정도의 기능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통합관제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기능들이 있을 거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현장과 본사 간의, 센터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이제 현재 이루어지는 어떤 유선상의 보고라든가 사후의 어떤 리포트적인 그런 보고보다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체계를 가진 보고가 좀 더 이렇게 이력도 잘 남길 거고, 실시간 정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 계획서는 이제 프로세스를 저희 시스템 안에서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를 각 현장별로 데이터를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위험자금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자금들이 사전이든 사후든 전이든 이렇게 위험자금 허가를 이제 발주처에 요청을 하게 되고 발주처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면은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력도 잘 보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성을 해봤고요. 안전보험 교육 쪽도 이렇게 많은 안전보험 교육들이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안전보험 교육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시스템화하면은 이런 본사 측면이나 현장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안전보험 교육이 실효성 있고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요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전특별점검이나 이런 것처럼 발주처에서 이제 특별점검 지금 이제 장마철이니까 이제 어떤 사면 붕괴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되면은 각 현장에 중앙하신 각 현장에 이제 그런 알림을 줄 수 있는 거죠. 현장에 이제 사면 붕괴 위험이 있으니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알림을 주면은 현장에서 점검을 해보고 점검 결과를 리포트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안전의 안전관리 요청에 대해서 이제 센터와 현장 간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체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고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 좀 잘못했는데 아까 좀 전에 사고 보고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CCTV 영상이 저장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보고를 실사의 시스템에다가 사고 보고를 등록하게 되는데 저희 시스템 쪽에서도 사고 보고를 등록하게 되면 저희는 영상하고 같이 해서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 영상을 이제 CSI 쪽에서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KT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안전관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좀 고민을 작년부터 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한 3가지 정도 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보신 안이 업무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안전관리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을 탑재를 해서 현장하고 어떤 센터 간에 좀 더 긴밀한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은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화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위험평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현장하고 관계된 어떤 안전관리 작업 프로세스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건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그 발주처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공사 현장들이 어떠한 현장들이 있고 여기에 간략한 정보들이 있고 각 현장에 대해서 지금 좀 저희는 저희 그 3중점에서는 그 현장 단위, 공정 단위로 위험 평가도 하고 이렇게 각 작업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희 KT에서는 관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현장 단위로 위험 평가를 좀 했으면 해서 위험 평가 모델을 좀 따로 이렇게 지표로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 단위로 어떤 이게 좀 오늘 어떤 위험한 현장 공사가 있는지 위험성을 좀 더 확인해야 될 현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우선순위를 좀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들도 이제 그런 어떤 기후 정보들이나 공사 기후 정보들이나 현장의 공정에 대한 위험 평가 정보나 그 현장의 어떤 작업 공정에 대해서 위험 평가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현장의 어떤 작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센터에서 운영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공개 이제 업무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현장형인데 현장형은 주로 이제 현장에 있는 센서들을 연결을 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당하는 현장들이 좀 나오게 현장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 리스트가 없었네. 현장들이 쭉 나오게 되고 현장에 대해서 그 각 공사 현장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공사 현장에 대한 어떤 센서 정보라든가 아까 말한 영상 정보라든가 이런 어떤 작업자 정보, 공정 정보, 작업 정보
기후 정보, 기후 정보 이런 것들을 각 현장에 대해서 다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좀 더 이렇게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UI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이브리드인데 좀 절충을 해가지고 어떤 이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UI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런 숫자적인 그 이벤트가 현장에서 그런 어떤 센서에 의한 이벤트든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한 이벤트든 서비스에 의한 이벤트든 이런 발생되어지는 이벤트들을 수집하고 이 처리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도식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KT가 생각하고 있는 위험은 아까 교수님하고는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교수님은 정량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희는 관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정량화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다른 우리 연구과제 안에서도 다른 충남대나 영남대나 이렇게 다른 대학에서도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각 공정에 대한 위험들은 그 사고사례 기반으로 잘 나올 것이라는 기반 하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특성 정보들을 좀 더 어떤 이벤트의 발생 유형이나 빈도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발주처 요구 사항의 어떤 안전 점검의 중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감안을 해서 가중치를 좀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실시간으로 위험성이 각 현장에 대한 위험성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공사 현장의 공간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인구 과밀 지역에 있는 건지, 개발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좀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데는 태풍이 올라오면 좀 더 위험하다든가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어떤 가중치를 변화해서 공사 현장의 어떤 위험도를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인데요. 현재 그 현장이나 아니면 발주처에서는 안전보험 시스템을 다들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하고 저희 관제 시스템하고는 뭐가 틀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은 이제 실시간적인 거고 현장하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작업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그런 시스템,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제 포지션을 하고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3차전도에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통영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SH공사 쪽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테스트베드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종합관제센터 쪽에서는 영상정보 쪽을 지금 연결해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그 위험 예측 알고리즘 쪽에 넣어서 안정성 위험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신 바로 발표해 주시고요. 시간을 조금 저희가 계획된 시간만 좀 지연됐으니까 시간 안에 좀.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영신의 김도구입니다. 저희도 그 KT와 같이 이제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기본 설계 부분을 이제 2000년도까지 참여를 했고요. 실제 이제 KT에서 그 3차년도에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00년도에 그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이제 사업단들을 방문하면서 실제 이제 발주기관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관들 외에도 더 많은 그 발주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제 오늘 그런 오신 분들의 그 좋은 의견을 좀 그 청취를 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그 발주기관용 안전관제 시스템에 대한 주요 기능 정의를 위해서 실제 이제 안전관리 실태를 이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대부분이 이제 시공사 위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하에서 실제 안전관리자가 이제 보좌 및 지도 조언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 공정관리 중심의 이제 현장관리 업무 수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과도한 그 서류 업무 등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들은 좀 미흡한 실정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시와 건설 현장 그리고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에 방문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2000년도에 그 기본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 이제 발주기관 그 관계자분들은 이러한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에서 올라오는 정보들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이제 얼마만큼 그러한 위험 상황에 대해서 조치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러한 센서 정보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마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7세부, 8세부, 9세부에서 이제 다양한 스마트 안전 장비들과 그런 센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대책 정보들은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관리를 하기를 원했고, 실제 이제 그런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결과들을 이제 발주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이제 관심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초 설계할 때는 공사장 일반 현황에 대한 부분과 그 현장단에서 이제 다양한 센서 장비들을 가지고 위험 상황 정보, 위험 상황 정보에 대한 그런 조치 여부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러한 이제 그런 위험 상황들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제 이제 위험한 현장들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에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0년도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시보드 형태와 아까 앞서 이제 KT에서 보여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기본적인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현장 일반 정보와 각각 또 발주기관마다 관리하는 사업소나 지역 본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룹핑하는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험도 평가 기준도 이제 앞서 KT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이제 이러한 부분도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실제 어느 현장에 이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그 현장에서는 이제 좀 난리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언어를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설계된 부분들은 이제 대시보드 형태와 공지사항 자료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일반 정보 그리고 현장별 그런 위험 알람 발생 건수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조치 결과 그리고 이제 현장별 위험도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화면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추가로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출력 관리나 작업 허가서, CCTV에 대한 통한 모니터링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오신 발주기관 관계자분들에게 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설계했던 화면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뒷부분 부록으로 좀 양이 많아서 부록으로 넣었는데요. 실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맡고 있는 부분은 CSI의 사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부분을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CSI 데이터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하면서 지금 어떤 정보를 좀 연결을 더 해주면 좋을지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짧게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CSI 데이터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안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쌓이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향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CSI의 입력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그걸 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CSI뿐만 아니라 저희 관련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또 TF가 생겨서 그쪽에서는 이제 뭐 생애주기까지 하려고 FMS, CSI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정형 데이터로서 모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들을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연계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CSI에 그 많은 또 데이터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들은 뭐냐면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코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뒤에 잠깐 소개하는 부분들은 저희 연구과제가 아니라 연구과제에서는 이제 뭐 데이터 마이닝 기반으로 자연 처리까지 해가지고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의 CSI의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조금 현장의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그 향후에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초기 버전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 과제로 개발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센터에 탑재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이제 저희가 서울대 쪽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키스콘의 공사 정보를 같이 놓고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키스콘의 공사 현장 아이디와 CSI 공사 현장 아이디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좀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코드가 일치화된다면 향후에 참 분석할 수 있는 게 많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요. 아까 교수님 보여주신 그림하고 또 같은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사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안전관리 계획서나 뭐 이용요소 프로파일 정보, 뭐 여러 가지 니어미스는 거의 정보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니어미스는 또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다양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DFS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CSI에 축적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또 비전용 데이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또 발주기관에서 어떤 정보들이 더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용 데이터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입력체계를 개선해서 향후에 좀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아마 한선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이 과제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을 좀 정리한 건데요. 사실 본 과제는 제가 기획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큰 틀의 스마트 건설만 기획을 했고 안전 쪽은 이제 다른 분이 기획을 맡아서 하셨는데 그걸 맡은 걸 제가 받아서 이제 처음에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디벨롭을 한 부분인데 모두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발주기관용 통합관제센터 지금 그 일산지사에 구축했다는 통합관제센터는 향후에 그게 11개의 테스트베드를 운영을 해서 좀 써먹을 수 있는 센터가 된다면 저는 그런 센터를 저희가 모든 현장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발주기관이나 대형 건설사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나 근데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다 시스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내려주고 그러니까 필요한 기관들은 내려주고 저희는 이제 뭐냐면 그 더 큰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그 모든 공사의 영상을 매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도화를 해야겠지만 사고 전후 데이터들은 좀 중대사고 데이터들을 좀 받아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면서 베트남의 큰 사고나 여러 사고 현장에 대해서 대응하고 분석하는 또 그런 일도 했었는데 사고가 절대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다고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종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영상 정보를 확보한다면 메인 트리거가 되는 원인이 이거였지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는 것은 어떤 사고의 전후 영상과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제도화해서 센터에서 받는다면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향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제 막 시작해서 12개 현장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는 아마도 4배 정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현장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현장보다는 지금 일단 공공 현장 쪽에서 작은 현장들을 이제 타겟팅을 하는데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확대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장 운영 중인 영상들을 계속 센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그 지능형 영상 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현장 커스터마이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저희 지원사업 현장에서의 쓰러짐, 그러니까 3달 동안 운영한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쓰러짐은 거의 인지율이 0%가 가깝고요. 첫 3달은 그 안전모험 미착용도 오알람이 너무 많아서 한 10% 미만의 인지율을 보였습니다. 중소현장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근데 그 AI 알고리즘 개발 업체가 제일 잘 나가는 AI 알고리즘 업체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현장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자기네는 거의 모든 것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시간이 안 걸립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인지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소현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의 다양한 영상들을 좀 라벨링 자동화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좀 학습용 데이터로 맞춤형으로 좀 만드는 부분들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영상 정보도 좀 이렇게 그 민간이나 어떤 기관에다가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결국 CSI 데이터에서의 그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위험도 평가를 하고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위험요소 프로파일은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게 사고 데이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희 기관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정량적으로 사고 데이터가 어떻게 위험요소랑 연관이 있는지를 좀 더 저희도 지금 연구 중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이 센터 운영을 통해서 위험요소 인지 예측 알고리즘도 업데이트해서 그걸 또 배포를 하고 위험요소 프로파일 업데이트해서 다시 CSI 그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그 많은 현장에 지금 사고 경보제도 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춤형으로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아까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라 이제 공공시설 분야 이런 쪽에서의 사고 데이터들은 저는 태생적으로 어디가 많이 아프면 계속 그쪽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하다가 뭐 타설시 잘못되거나 품질이 잘못됐던 어떤 정보들이 넘어온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설물 건설물의 생애주기적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그려보고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과제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그 한 단계 깊은 공정별로 뭐 중첩 공정이나 이런 부분의 위험도까지도 평가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면 저희가 이제 자체 기본 과제로 금액 얼마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정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그래서 우리 건설 현장 얼마나 위험할까 뭐 그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까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좀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개발해서 탑재를 하고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빈도만 가지고 따지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숙제를 줬는데 해결을 잘 못하고 계시는 오늘 또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걸 가지고서 좀 업데이트를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 구축해가지고 일단은 시범을 했고 이 부분을 센터에 탑재하려고 계획하는 거고요. 초기 했던 고려 요소보다 조금 더 많은 요소를 제가 요청을 해서 기후 정보나 이런 정보들이 더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업데이트 중에 있고요. 그래서
공정별 어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어떤 위험도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센터에 보여주면 발주기관에서 그런 정보들이 참고가 돼서 오늘 어디가 좀 그 점검을 저희 이제 지사 같은 경우는 중소년 점검을 나갔는데 사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공사비만 놓고서 키스콘에서 공사비 전공만 놓고서 여기 가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떤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디 현장을 좀 더 먼저 가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유의 있게 봐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런 정보들도 CSI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뭐 교수님도 비슷한 그림이 있었는데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거는 모든 것들이 그 생애주기별로 위험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단계에서는 DFS 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조기에 도출해서 그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시공 진입하기 전에 갑자기 공정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위험도들을 판단해서 그것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정을 바꾸게 되면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걸 인지하고 좀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일단 뭐 더 보도하겠지만 이런 그 현장 위험성 평가와 건설 사고 예측 모델에 대한 필요성, 활용성 등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CSI 사고 데이터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발주기관에서 좀 이걸 놓고 봤으면 한 정보들이 있다면 뭐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센터에다가 그런 정보까지 연계해서 좀 표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아까 앞서 발표했던 KT나 영신에서 진행했던 부분과 저희가 지금 탑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의견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 반영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견 좀 기관별로 주실 수 있으면 뭐 아직 이제 막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좀 부족하거나 좀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H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완전 통합 플랫폼이라고 SK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격적으로 그 30만 평 수원 당수지구가 있는데 30만 평 주구에 저희 적용을 해서 올해 6월달에 개발을 마쳤습니다. 개발을 마치고 원래는 5년까지 용역을 좀 설계되기 위해서 6월 10월까지 이제 뭐 실증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개발하고 운영하고 뭐 같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지금 8월달에 다시 이제 실증은 8월달에 이제 다시 발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개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술 디바이스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한 저희들이 지금 한 20개 기술 요소를 지금 각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 20개 기술 요소 중에서 한 업체가 한 2개 정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통합 플랫폼하고 그 프로토콜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 업체한테 프로토콜을 맞춰줄 수 있냐 하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개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LH가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지금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는데 20개 정도를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 프로토콜에 대한 정확한 규계 기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건 뭐 현장적인 이야기지만 원래 이 시스템이 안정성보다는 사실 편리하려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안전관리자,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지금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통합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히려 안전관리 저희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혹시나 이제 이 플랫폼이 저도 내년에 이제 건설 현장에 발주할 때
그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관리자를 저희들이 좀 배치를 해주려고 해요. 지금은 그런 그 운용자가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발주할 때 모든 현장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법적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그 안전관리자들이 이 스마트 안전 플랫폼에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각종 대시보드가 사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관련이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하지 않는 분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독립구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용, 그다음에 사업단용, 지역본부용, 본사용. 그러니까 이 관리, 이 대시보드 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데이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그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LH도 마찬가지고 각 시공사가 지금 현재 그 안전 플랫폼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토부 중심의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하고 또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추가가 돼야 되는 건지 관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국토부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걸 딱 만들어 주기에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건설 안전 테라라는 데가 이제 했고 그 스마트 안전관제 하는 쪽에 모든 업체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도 뭐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향후에 다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메모를 못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마지막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결국 관제 시스템이 추가로 뭘 더 하고 이런 거 저희가 결국에는 연합계 테스트베드하고 지원 사업도 지금 계속 해보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불편한 기술이 되면 사실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없을 거고 결국에는 안전관리자가 업무가 많은데 더 많은 업무를 준다는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위험한 거 위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저희는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는 것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쓴다면 저희는 필요한 정보들만 연결해서 거기다가 분석해가지고 다시 정보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발주기관 에 따라서 또 그리고 현장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다 다르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KTL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연구 요청을 드리는 게 기관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이버 하면 원하는 대로 배치하듯이 위젯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건 다 같이 필요한 정보라는 것들은 기본 세팅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추가적인 정보는 유저가 좀 선택적으로 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볼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좀 일단은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런 정보들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또 그게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하나 빠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거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온 차범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근무하는 데는 서울시 12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왔고요. 또 공사환법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200억 미만의 공사를 발주를 하면 공사 감독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0건 정도의 한 4천억 정도의 공사 감독만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여러 부서가 있지만 오늘 발제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부서는 그 대표적인 2개 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좀 오늘 왔을 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이런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에 어떤 관련해서 그렇게
서울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변한 플랫폼이 저희는 그렇게 구축되어 있지가 않은데 이렇게 고도화 연구까지 해주셔서 네,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이 개발이 된 다음에 지자체나 아니면 민간 기업을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부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 정해졌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나름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가 뭐 1년에 건설 현장이 뭐 이제 집계하는 쪽마다 다릅니다. 공공민간 다 합쳐가지고 뭐 30만 개 현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규모에 따라서 뭐 15만 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양한데 그런 부분을 다 반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관, 뭐 서울시도공단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그것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개발하고 검증하는 단계의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센터가 그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건설사가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쪽에서 그런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 정보와 관련된 걸 넘기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저희가 점검을 효과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또 정보를 사전에 드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 현장을 연결하겠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이런 사고 데이터만 일단 집중적으로 모으고요. 스마트 건설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지금 12개인데 올해 한 30, 40개 내지는 40개 정도 전후가 될 것 같고 내년에 그 신청한 예산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그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한 현장당 최소 4개의 어떤 영상 정보나 그리고 센싱 정보들이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지속적인 어떤 관제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지 사실 위험 인지 예측 알고리즘이 고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그거와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만 줄 수 있는 거에 대해 사고 데이터만 연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공단 그리고 또 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관리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하는 국가 R&D를 같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똑같이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똑같이 만들었고 서로 아직까지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하실 때 저희도 분명 필요한 게 있을 거고 데이터를 연계해서 현장에서 좀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좀 많은 공유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저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도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 연구를 하면서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우리 정재욱 교수님이랑 다르게 위험성 평가를 정성적 평가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둬서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실제 저희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 쪽으로 가줘야 현장의 안전관리가 그래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소규모 20억 미만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보게 되면 실제 안전관리하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좀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KT에서 발표한 거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량적 평가가 베이스가 돼야 될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 데이터라는 게 내 현장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스페시픽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량적 평가가 기본이 되되
어떤 그 현장의 그 특이한 특성들, 내가 조금 더 이 현장은 좀 경험상 내지는 뭐 이렇게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량적인 부분에서 다 감안이 된다면 당연히 정량적 성과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그 저희가 이제 그 뭐 공사적인 매덕 이상 뭐 이렇게 많이 구분되는 걸 구분했다면, 매덕 이상이어도 이것들이 그 주변에 어떤 여건인가에 따라서 또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우면산 뭐 그 옆에 있는 뭐 건설 현장이면 뭐 비 올 때 더 붕괴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KT에서 조금 더 그 유저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걱정되는 부분을 가중치를 두겠다라는 컨셉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정량적은 배제한치 정성적만 보겠다. 이거는 저도 사실은 제가 연구실인으로서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정량적으로만 충분하다면 굳이 뭐 정성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도 토탈케어 그쪽하면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술들은 있는데 이게 기술 간에 어떻게 융합되고 연결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 안전정비 지원 사업하면서 뭐 현장당 뭐 4-5개의 기술이 들어왔는데 현장에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다 개별 앱을 깔으려고 그렇게 한 업체에서 발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그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다른 업체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야 보니까 앱을 다 너무 많이 깔아야 되고, 현장 작업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앱이 깔리면서 작업자들 불편해하고 관리 포인트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걸 개발하면서 이게 지금 이미 민간에서 또 많은 관제 시스템 업체들이 다 자기 개별적인 걸 했는데, 그래도 이제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관제 시스템 개발 업체들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5월에 그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부 진행한 걸 바탕으로 향후에도 계속 할 건데, 그 제도 개선안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 공청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스마트 기술이 확산되고 그것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게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많은 또 의견 주시면 저희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세로건대학 주식회사 공건처에서 들어온 기이재 부장입니다. 저희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원자력 발전소 공사 일단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순수 건설 기간만 약 5년, 약 6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사업 계약 형태가 존재합니다. 시공 계약도 당연히 존재하고, 설치 조건부 계약도 좀 존재하고, 부대 공사도 존재하고 해서 각자의 또 계약 관리, 안전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계약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한 신고도 그렇고 지금 80% 공정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한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집약돼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저희 원자력 발전소가 국가 각급 시설이다 보니까 국내 인력으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부들이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인부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저희 원자력 발전소야말로 이렇게 통합 안전 관제 시스템이 필요한 공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2건이 있는데, 신한울 1, 2 사업 같은 경우는 99% 공정에 나가 있고요. 곧 준공을 할 거고, 신고 노르코 같은 경우는 약 78% 정도 공정에 나가서 약 3년 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고 노르코에서는 지금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라기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개 넘는 정도의 지능형 CCTV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각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명 되는 인원이 한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지지난해에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 사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와서 신한 3, 4호기 사업을 내년 정도에 계약을 할 계획인데, 그때는 저희가 이
통화관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 요구를 시공사에서 할 거고, 그에 따라 저희 회사도 이런 통화관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그 연구개발 과제가 저희 쪽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도출이 된 것이 저희 회사는 이 시스템에 직접 접촉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설에 관련된 정보가 다 국정원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그 접근을 못하지만 여기서 활용되거나 어떤 식으로 인풋이 들어간 데이터를 저희 쪽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 안전관리 개선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분명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을 많이 봤는데요. 아까 그 CSI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좀 반영했으면 싶었던 내용은 그 기자재 데이터가 들어가야 공정별 리스크 평가가 될 것 같은데 기자재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그 다음에 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는지,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지, 여성 근로자가 들어가는지 그런 게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발주자의 어떤 정보, 요즘 개인 정보라든가 기업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안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거푸집과 비계에 대한 그 사고 확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사고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푸집 공사는 전문 목수들이 작업을 하고, 또 최근에 시스템 비계라고 해서 비계에 대한 그 작업이 상당히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바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비계 같은 경우는 거의 작업을 잡부들이 하고 있거든요. 비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마 사고 확률이 더 높은 게 아닐까 판단을 해서 이런 걸 할 때 전문 인력을 썼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기술이 도입돼서 더 어떤 공정은 더 현격하게 안전 향상이 됐다면은 그 시기를 좀 나눠서 분석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2010년도나 2015년도,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는 더 신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공정이 더 사고율이 떨어졌더라 하는 반영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사고율을 확인할 때 이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사고도 포함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현장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사고 확률이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희 나라 국민들의 작업자들의 노령화가 문제가 되기도 한데, 저희 작업자들은 약간 좀 자기 마음대로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들은 시키는 대로만 딱 하기 때문에 그 이상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런 사고율이 높은지 아니면 더 낮은지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또 좀 활용을 해서 저희 원전건설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좀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것에 대한 좀 타겟책으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제가 답변이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위험 요소 인지 예측 알고리즘 개발 쪽 관련해가지고 계속 제가 이제 숙제를 좀 드리고 있는 게, 이제 저희는 그 안전모 미착용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 민간에 있는 부분이고, 물론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프로세스 관리를 하자. 왜냐하면 8세부에서 그 중앙대 박찬식 교수님 쪽에서 좀 더 이동식 CCTV나 표면식도 카메라 가지고 좀 더 밀접한 거리에서 뭐 작업자의 이상 행동이나 뭐 이런 것도 관제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이제 통합 분석하는 입장으로서 약간 한 단계 높은 레벨에서 이제 현장 관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안전수칙 미행률과 관련된 뭐 정보를 좀 모아서 어디가 도대체 이렇게 좀 어느 구역이 이렇게 좀 빈번하게 된다면 거기에 문제점은 뭔지 들여다볼 수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업 어떤 구간에 작업 인력이 얼마만큼 투입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왜냐면 인력이 많다는 얘기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저희가 당초 알법해 있는 내용에서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조금 반영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부분들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기획과제를 좀 요청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그 장비나 어떤 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구세부에서 설치 시의 모니터링과 기자재 품질 관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일부 뭐 기준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거기도 지금 얘기를 제가 그쪽 평가를 제가 들어가서 하다 보면 기자재 어떤 이력 관리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잘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 자재 뭐 그런 거에 품질 이력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인력 관리도 아까 지금 뭐 CSI 정보에는 연령대랑 뭐 남자 여자 외국인 미국 이런 정보 다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아주 디테일한 정보는 또 없을 수 있고요. 신체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위험 행동을 빈번하게 하시는 근로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작업 습관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카카오 택시 부르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면 운전자의 어떤 운전 습관이 막 되게 거칠다든지 막 이런 서비스를 평가를 하는데 그런 거와 비슷하게 결국 건설 현장에다가도 그런 건설자들의 어떤 이력을 좀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를 하고 이런 정보들이 뭐 처벌을 보다는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베니핏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이력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정보화해서 사실은 뭐 일정 연령 이상대에서 뭐 보도 작업을 시키면 안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도 좀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과제는 진행이 어렵고 지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예타로 지금 기획 공고를 낸 부분에 좀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을 담아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나 발주기관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모든 것들을 다 기술화해서 구현할 수 있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좀 노력하고 고민을 해보고 또 뭐 정재욱 교수님 같이 훌륭하신 교수님 모시고 저는 오늘 왜 정재욱 교수님을 진작에 몰랐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좀 가졌는데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저희 기관은 연구를 따도 저희 기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연구소는 도대체 왜 우리가 필요한 일 안 하고 왜 국가 안에 스탑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사실 진급도 잘 안 되고 참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다만 책임감입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자. 딴다고 저희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한번 제대로 된 기술을 해서 좀 사고 좀 줄여보자.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연구를 진행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좀 실용화에 항상 모든 방점을 두고 연구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이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잘 녹아내서 좀 쓸모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된지 모르겠네요. 네, 혹시 교수님 또 의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방금 이제 뭐 데이터 관련해서도 좀 추가 지시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5년치를 분석했었고요. 그래서 이 브렉다운을 해서 나름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표준 편차들을 쭉 봐요. 봤는데 뭐 물론 이제 이런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건설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또 굉장히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표준 편차가 연도별로 그렇게 크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매년 매달 계속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좀 다이내믹하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CSI 시스템이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지금 이제 LH도 적용하실 거고 EX도 적용하실 걸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같은 건설업이라도 기관에 따라서 사실은 이 니즈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타겟도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LH랑 EX만 봐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하나의 플랫폼에 모든 것을 다 담으시려고 하면은 되려 다 적용 못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어차피 퍼블릭을 예상으로 하신다면 모든 기관들에서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핵심 기능과 그리고 이제 각 기관이나 이 발주자별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들을 명확히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제가 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위험도, 위험 확률, 사고 확률에 대한 이런 대부분의 이런 업체들이나 이런 컨설턴트들이 제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냐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그런 지수라는 거는 벤치마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가 80kg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정도 나이대에 나 정도 운동량에 75kg가 적정하냐 80kg야. 그러면 나는 비만인 거고 85kg가 평균인데 나는 80kg가 날씬한 거잖아요. 결국 이제 비교 대상, 동등 조건에 사실은 벤치마크가 있어야지만이 그 지수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지. 보면은 대부분의 그런 그 지금 업체들이나 기관들이 단순히 그냥 뭐 점수화하고 뭔가 어떤 근거에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제시하기에 급급한데 정작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저는 어찌 보면 실험성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오늘이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그리고 누가 오늘 제일 고위험불인지 사실 스마트 기술도 적용하려는 게 모든 현장 근로자들이 어디서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를 쫓아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비주얼하게는 멋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오늘 출력 인원이 1000명인데 내가 그 중에서 얘네들은 정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사실 10명, 20명만 정말 찾아내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위험도 지수나 고위험 관리는 정말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저는 저희가 사건이 10개 발생하면 그거를 다 단지에서 모든 걸 다 잡겠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자주 발생하는데 위험한 것들만 골라서 잡아도 사실은 참 도움이 되는 관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제일 25% 저감이 뭐 이 아래 커피에 나온 목표인데 저는 내 건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잡자 이런 측면으로 그러면서 막 너무 많은 걸 하려면 사실은 정확도도 떨어지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좀 찾아서 잡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오늘 또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셔서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자문을 좀 요청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너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나중에 또 따로 연락을 한번 드려서 의견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러면 이걸로 오늘의 워크숍 3차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